국회에선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을 연장할지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데요. 이 해당 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가 되면서 대통령 제2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회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내년도 교육예산 전망 국회 입법조사처 김범주 조사관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년도 교육예산 심사에 대해서 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예산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 저희 이제 헌법에 보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확정의 기준은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현재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가 되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를 해서 예비 심사 보고서를 채택한 다음에 이것을 첨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에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의 이견들이 조율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예비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있고요. 현재 교육부의 예산안이 거기서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육 분야에선 특히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연장할지를 놓고 아주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특례가 올해까지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걸 3년 더 연장하자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반대하고 있고 또 정부는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우선 팩트만 말씀드리면 현재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분을 갖다가 한시 지금 특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 국회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법사위에는 회부만 되어 있고 상정돼서 논의 중이지는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헌법에서는 우리가 국회 예산안을 갖다가 심의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걸 갖다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법률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가 집행해야 되는 지출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맥상인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걸 준비할 시간이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대안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인데요. 지금 정부와 여당 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교육청이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19년 12월 당시에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4조를 만들고 유효기한 부칙을 달 때 25년 이후에 대해서는 일몰 시점에 가서 교육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이후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대안을 이제 마련해 오기로 그렇게 논의한 의사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9월에 예산을 제출한 걸 보면 일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여력이 남는다는 것인데 지방교육 재정의 여력이 어느 정도로 남는 것이며 또 그러면 앞으로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보고하지 않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총론적인 수준에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또 내년에는 굉장히 또 새로운 교육 과제들이 많습니다. 일단 디지털 교과서 있고요. 그리고 뭐 의대 증원도 있고 여러 가지 첨예한 장점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야당이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예산의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이제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소속된 기관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예산안이라는 거는 국가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우리가 내년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 문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의대 증원 이슈라든지 또는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지난 1년의 과정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쟁점이 있었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분분했고요. 일반 시민의 의식에 비추어 봐도 이것들이 온전하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국회는 당연히 우리 사회의 재정에 관한 선호를 갖다가 반영해야 되는 재정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을 행사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지방교육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우리 누리과정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시도의회에서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갖다가 확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겠죠. 자, 또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일명 유보 통합 예산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참 많습니다. 네. 지금 이 기존의 어린이집에 지원되던 예산 중에 일부는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더라고요. 예, 일단 지금 논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예결특위에서 우리 교육소관 예산을 심의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한 2,70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위원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좀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야당 일부 의원이 누리과정 지원 단가 2만 원을 인상하기 위해서 약 2천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제기도 좀 있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액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예산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조정하고 대응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유보통합은 사실 이 국가재정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지방재정의 이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잘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쉬운 점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유보통합의 우리 취지라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기관이든 또는 보육기관이든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결국 기존의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적어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상향하는 작업들, 또 전문성들을 제고하고 양성 과정을 좀 혁신하는 그런 과정들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예산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교육 예산 이 국회 예결위에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우리 헌법대로 가면 예산안의 의결 시한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연도 3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 맞춰야 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이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 해 동안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이 예산을 갖다가 잘 심사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긴 했지만 심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까지를 다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보통 증액 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는 감액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예결특위의 논의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것들이 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가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국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보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챙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특히나 교육 분야의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교육만큼은 정말 이 소모적인 정쟁에서 좀 벗어나서 이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